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렬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정의와 또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수 또는 문자를 이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여서 괄호로 묶은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이 행은 가로를 말하고 가로를 우리가 이제 1행, 2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를 말합니다. 세로에 있는 이 아이들을 1열, 2열, 3열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행열은 2행, 3열의 꼴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와 같은 거는 2행, 2열의 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처럼 행과 열이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행, 2열만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3행, 3열, 4행, 4열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n행, n열의 행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 1이라는 것은 1행, 1열, 1행, 1열 성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고 얘는 1행, 2열 성분, 1행, 3열 성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i행과 자, j열이 만나는 지점의 그 값을 우리가 i,j의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행 j열의 성분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고 정말 간단한 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3번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그 형태를 보려고 이제 두 가지 써놨습니다. 앞에 걸 보니까 가로 1행, 2행, 3행 내려오는데 m행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열은 1열부터 n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앞에 거는 m행 n열이 되고 그 바로 옆에 거는 n행 n열 즉 정사각 행열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요런 게 행열이구나, 행과 열로 수나 문자를 쓴 거구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배열한 행열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열 우리가 수에 사칙 연산이 있는 것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것처럼 행열에서도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 사칙 연산이 다 적용되지는 않고 자, 같은 꼴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 실수배가 정의가 됩니다. 자, 곱셈도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나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꼴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 곱셈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열의 덧셈은 같은 꼴의 행열입니다. 같은 꼴의 행열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2행 2열, 2행 2열을 써놨죠. 두 개를 더한다라는 얘기는 이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준다는 겁니다. 1행 1열 더해주시고 1행 2열 끼리끼리 더해주고 또 2행 1열도 끼리끼리 더해주시고 2행 2열도 끼리끼리 더해주는 것이 행열의 합이란 겁니다. 자, 행열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끼리끼리 각 성분끼리 이렇게 빼주시면은 두 행열을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형태가 다른 두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이나 차가 연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꼴에 대해서 합차를 결정해 주시면 되시고 자, 실수배는 꼴과 상관없습니다. A의 모든 성분에 대해서 K를 다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정의가 된다라는 거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행열이라는 것도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영행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분이 0인 행열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00, 00, 2차 정사각 행열이면서 영행열 됩니다.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행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법칙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열 ABC가 자, 행열 ABC가 같은 꼴이고 K와 L이 실수배일 때 행열 ABC가 같은 꼴이고
K와 L이 실수일 때, 자, 다음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자, 이거는 자, 아주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 행렬을 이렇게 더한 거, 이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 그렇죠. 물론 뺄셈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자, 결합 법칙은 여러분 뭐냐면 세 행렬을 더하는데요. 자, 얘를 더하는데 무엇을 먼저 더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앞에 걸 먼저 더할 것이냐 뒤에 걸 먼저 더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요. 자, 실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KL에 A를 이렇게 곱했을 적에 이 실수는 어디에 갖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 얘를 먼저 해도 먼저 계산을 하고 L을 곱해도 상관이 없고 K를 곱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K를 먼저 곱해서 그 다음에 L을 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 법칙 성립한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분배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 여러분 보다시피 K 플러스 L에 이렇게 A가 나와 있죠. 이거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KA 플러스 LA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뭐 실제로 얘를 먼저 계산을 해서 바로 A를 곱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수에 그다음에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곱했을 적에는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KA 플러스 KB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아, 행렬이 이런 거고, 덧셈, 뺄셈, 실수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자, 1, 2, 3, 4라는, 2차 정사각 행렬하고 한번 더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4. 요런 행렬을 한번 더 해봤을 때, 같은 꼴일 때, 같은 성분이 존재할 때만 덧셈 뺄셈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셔서 0이 되고, 끼리끼리 더해주셔서 마이너스 1 되고, 끼리끼리 5가 되고, 이렇게 8이 되는, 요런 이제 행렬 값을 갖게 된다. 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E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EA-B라고 하는 것은 각 성분의 실수배를 다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A라는 행렬에 다 2배를 해주니까 4, 2, 2가 나옵니다. 그쵸? 마이너스에 B를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성분끼리 계산을 해주니까 4에서 5가 나오고 2에서 빼기 4가 되고 2에서 1을 빼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되시고요. 성분의 합을 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싹 다 더하면은 9가 되고 10이 되고 12가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12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그냥 합과 차와 실수배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니까요. 2차 정사각 행렬, 그쵸? 2열 행렬 A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공부를 하시는 선형 변환이란 거와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A, B를 변환에 넣었더니 마이너스 1,3이 나왔고 C, D를 변환에 넣었더니 그 다음에 2,5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의 성질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행렬을 우리가 합칠 수 있는 것처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두 행렬에 대해서. 그러면 4A, 4B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분배를 시켜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배는 앞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A에 A, B로 정리가 되고 이 실수배 마이너스 1도 꺼내서 이렇게 C, D로 정리가 됩니다. 자, 실제로 A와 B, C, D를 알 수는 없지만 이 값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3, 2,5로 나와 있기 때문에 4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12가 되어서 5를 빼니까 7이 되는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구하면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 이런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2, 2행 1열에 꼴을 갖는 이런 행렬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렬에서는 좀 곱셈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는 그냥 가볍게 그쵸 하시면 되는데 곱셈은 그 정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두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A, B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곱셈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곱셈이란 것은 자, 요렇게 곱하는데요. 1행 1열 이렇게 A11과 B11을 곱한 값 플러스 A12와 B21을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자, 행과 열을 끼리끼리 순서대로 곱해서 다 더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써보는 거를 한번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A11과 B11을 자 이렇게 곱해서 끼리끼리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곱해서 더해주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잘못 썼네요. 그쵸? B21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 1행 2열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1행 2열은 A11, 1행 1열과 그 다음에 1행 2열. 자, 그러면 A11, B12 플러스 A12, B22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행 1열을 곱해서 이렇게 2행 1열 자리 써준다는 거겠죠. A21 2행 1열, 그 다음에 B의 1행 1열 플러스 A의 2행 2열, B의 2행 1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2행 2열 보겠습니다. 2행 2열은 A의 2행 1열, B의 1행 2열 플러스 A의 자, 요렇게 2행 2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 이게 복잡해 보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두 개를 곱해 볼 건데요. 자, 2, 1, 3, 4 곱하기 마이너스 1, 0, 0, 4 요렇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2행 2열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행 1열을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가지고 1행 1열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1행 2열 보세요. 순서대로 0이 되고 그 다음 4가 되기 때문에 여긴 4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2행 1열 성분은 마이너스 3과 그 다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2행 2열 성분 한번 보면 0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하면 16이 되어서 우리는 A, B를 곱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 행렬만 이렇게 곱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1, 0, 3, 자, 2,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행렬의 곱은 정의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정의가 되는 조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가 와야 됩니다. 그 3개를 1, 2, 3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1, 0, 1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곱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결과를 한번 얘기해보죠. 자, 1행 1열을 곱합니다. 곱하면 자, 첫 번째 거는 2가 되고 두 번째 거는 2가 되고 그 다음은 빵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 1행 2열을 한번 곱해보니까 첫 번째 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빵 되고 그 다음 또 빵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2행 1열을 보니까 3, 그 다음에 4, 3이 됩니다. 3, 4, 3을 더하게 되면 10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행 2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3빵 1, 3빵 1이죠. 그래서 4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열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자, 여기 2행 3열이고 여기는 3행 2열입니다. 얘는 2행 2열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즉 앞에 즉 행열 A, B라고 했을 때 행열 A의 열의 개수와 행열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곱셈이 정의가 되고 그 결론은 자, 2행 2열로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두 행렬 A, B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런데 행렬 A의 꼴이 M행 N열이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M행 N열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렬 B의 꼴이라는 것은 꼭 N행 L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곱셈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의 행렬, 결과의 꼴이라고 하는 것은 자, M행 L열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죄송합니다. M행 L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곱셈이 정의가 될 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거듭 제곱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자, 우리가 실수에서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2승 곱하기 2의 5승은 우리가 2의 7승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곱해지고 5개가 곱해지니까 총 다 해서 7개가 곱해지는 거죠. 이게 실수의 거듭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행렬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M에는 자연수라고 정의를 했을 때 자, A 제곱이라는 것은 A 두 번을 곱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3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제곱에 또 A 곱할 수도 있고 요렇게 다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가 3번 곱해지면 3승으로 지수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 법칙을 좀 일반화시키면 A의 M승, A의 N승이 A의 M 플러스 N승으로 지수 법칙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A는 실수는 아니지만 행렬에서도 이와 같이 거듭 제곱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A M승의 전체의 N승은 지수 법칙을 조금 기억해 주세요. M, N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 나오는 4번입니다. 이 곱셈의 성질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실수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1번 교환법칙인데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행렬을 A, B를 곱했을 적에 얘를 뒤집어서 곱한 이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또 거꾸로 곱해서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합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결합 법칙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곱셈에 대해서 세 개를 이렇게 곱합니다. 연산을 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얘를 먼저 할 거냐, 얘를 먼저 할 거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행렬을 곱하는 순서만 같다면 A, B, C 순서로 들어와진다면 괄호가 있어도 앞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없어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분배 법칙은 자, 행렬 A 곱하기 B 플러스 C인데요. 분배를 할 적에 자, 물론 결론적으로는 얘가 A, B 플러스 AC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순서를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B 이 순서로 나오셔야지 얘를 이렇게 B, A 난 이렇게 쓸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환이 절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를 하셨을 적에 B, A 이 순서대로 A가 뒤에 있으면 뒤에 써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C, A 요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행렬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죠. 거기 나와 있는 실수를 곱하고 실수가 어떤 두 행렬 사이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A가 앞에 있는지 A가 뒤에 있는지를 꼭 이걸 꼭 생각을 해 주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행렬과 실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렬과 실수의 그 다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 실수에서 실수 두 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자, 뒤집어서 이렇게 곱한 것은 성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행렬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또 우리가 실수해서 A,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행렬에서는 이게 또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면은 자, 이렇습니다. A, B가 0이지만 자, A는 0이거나 A가 0행렬이거나 B가 0행렬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 거 아니? A와 B가 0행렬이 아니지만 두 개를 곱했는데 0행렬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A, B를 뭐라고 하냐면 영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인자. 자,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인자.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영행렬은 아니지만 곱했을 때 영행렬을 만드는 0이 아닌 A와 B, 행렬 A, B를 우리가 영인자라고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수에서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요. 자,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A, B는 A, C 라면 자, 이거이면은 우리가 A를 약분을 해서 0이 아니면 약분 가능하죠. B와 C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행렬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영행렬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A, B와 A, C인데 이면 B와 C가 되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A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은 자, A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 역행렬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A 인버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가 존재하게 된다면 A 인버스가 양쪽에 곱해져서 상쇄 A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B 이꼴 자, A 인버스가 존재하고 A, B, A, C가 된다면 B와 C가 같아진다. 이 얘기는 우리가 맞다.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실수와 행렬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행렬은 절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